자, 세상에 믿을 거 없는 사람들이 돈에 한장한 놈들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코인이니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하죠. 또 TV 봐도 그런 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들 세상에는요, 집값은 죽을 때까지 올라가고 주식도 끝없이 치솟고 한국 경제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계속 발전합니다. 저평가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코인도 계속 가는 미래의 신기술입니다. 자, 돈에 한장한 놈들 말을 믿고 가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가리 지지자들, 그 젊은 애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아요. 저보고 맨날 빈정거려요. 경제 망한다는데 언제 망해요? 이미 망했어요. 왜 안 터지냐? 아니, 망해도 터질 때까지 시차가 있지요. 왜? 권력이라는 것이 그동안 쌓아놓은 한국에 부가 있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이걸 한번 보세요. 이미 망했기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이 심해지니까 젊은 사람들 왜 대출 안 해주냐? 원성이 폭주하니까 전세 대출 중단 안 한다. 문가리가 전세 잔금 대출 차질 없게 해라. 금융위가 가계대출 통제 일부 완화했다. 농협이 내주부터 대출을 재개한다. 전문가는 무리한 규제로 시장 혼란이다. 내일 죽어도요, 이것들은 그냥 오늘 뜯어먹고 살자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술판, 노름판 벌일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이제 시간 문제다. 언제 터져도, 오늘 터져도, 내일 터져도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경제가 위기에 왔다라는 부분은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때 바로 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냥 뭉개고 왔어요. 그래서 이미 망했어요. 망한 다음에 터지는 거는요, 언제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나름 그래도 축적한 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도 끝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면 공급 쇼크 덮친 데다가 미중 물가 쇼크가 겹쳐서 세계 경제를 발목을 잡냐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흥다 공산당이 해결할 거라 했는데 확실한 빨간불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흥다가 터지면서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을 연쇄적으로 다 날려버리지 않겠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 주식시장은 빌빌 싸고 있어요. 조금 올랐다 하지만은 3천 넘겨서 별 의미도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추락합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지진이 올 때도 여진이 오다가 본진이 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당신이 실업자가 되고 당신이 부도가 나고 당신이 그냥 쪽박을 차게 되었을 때, 폐업을 했을 때 그건 바로 당신한테는 불등이 떨어졌다는 건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가족 중에 실업자가 등장해야 불황이 시작된 거다. 이런 농담도 있어요. 자, 커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요즘 스태그플레이션을 S라고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 경제학에는요, 거짓말쟁이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짓말쟁이는 월가에 다 몰려있죠. 골드만삭스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니, 요런데 거짓말쟁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들은 평생을 갖다가 남 돈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내일 위기가 와도 오늘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저들조차도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의 금융 위기를 다룬 소설이나 영화나 실제 다큐를 봐도 터지기 전날, 리만 브러더스가 터지기 전날도 대부분 99.99%는 모르고 소수만, 천재 같은 사람들 일부만 내일 터지니까 우리 조심하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도 대부분 모르고 어쩌다가 루비니 같은 사람 한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라는 부분은 이미 상업화되어서 학교도 상업화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월가라는 그 투자은행들도 상업화됐고, 미국의 재무성, 미국의 연준 이것들도 다 뺑뺑이 돌죠. 월가에 갔다가 재무성에 왔다가 연준에 갔다가, 지금 앨런이나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이해관계자다라고 봐야 되죠. 내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경제에 대해서 위기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내비치는 사람도 없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래 말했다가 또 말 바꾸고 하는 것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처음 겪는 현상입니다. 불황의 물가가 공급적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한국도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 하락, 환율 상승, 채권 금리 상승, 트리플 이 약세까지 겹쳤어요. 자, 글로벌 공급망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세계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부분이 그게 무슨 컨테이너 항구나 트럭이나 기후 요인 등으로 그것이 밀려가지고 배달이 안 되는 현상.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트럭 가지고 배달하는 사람들요. 이 트럭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노조위원장 호파라는 사람이 전설적인 60년대 그 사람이 이 트럭 운수노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 자영업자로서 자기가 차를 사서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작년 1년 동안 이런 물류가 굉장히 중단되었습니다. 수출도 확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 차가 미국 차 트레일러 얼마나 큽니까? 그런 차들이 컨테이너 여러 개를 싣고 움직이는 그런 차들이 다 은행에서 빚내서 차 사가지고 자기 영업 뛰던 사람들이 스톱되니까 차를 뺏기고 일을 그만두고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물동량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그 사람들이 차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국 항구의 컨테이너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력도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다시 늘어난다고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오죽하면 미국 LA나 롱비치 항에 24시간 가동을 해야 된다고 물류 대란 긴급 조치를 했고, 그래서 코로나로 위축됐던 물류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 항구에 대기 중인 배만 100척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항만 노조와 회의를 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미국의 대형 이 쇼핑몰이나 할인점 등에 물건이 없어서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5.4%, 13년 만에 최대치고 중국도 10.7%, 9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라는 거예요. 요즘 왜 미중 싸움이 무역 분쟁이 시들한 줄 알아요? 두 나라 다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좀 설설하자고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물가 상승을 동반하니까 미국의 연준은 골치가 아픈 거죠. 불황이라서 금리를 올리면 그리고 유동성을 축소시키면 문제가 될 건데 놔놓자니 끝도 없이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니 유동성을 줄여서라도 물가 상승을 막아야 되겠다고 지금 테이퍼링을 내달 중순부터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르다가 이제 에너지가 오르고 원자재가 오르고 수입 물품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늦게 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 지금 전력난으로 생산의 차질을 빚으니까 한국에도 많은 공산품이 중국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이 공산품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공산품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지금 한국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의용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연구진들은 항상 경제가 희망적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일시적이다 말을 하지만 세계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부분이다. 지금과 같은 많은 돈들을 세계 각국이 풀은 적이 있나요? 미국이 역사상 발행한 돈의 한 20% 정도를 작년에 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 줄 아십니까? 미국만 풀었어요. 유럽도 많이 풀고 일본, 중국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고요. 불황인데 돈이 너무 흔해져 버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 요인이나 또 전력 요인이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에서 지금 물류난이 발생하면서 물가 상승을 더 폭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세계 지구촌이 다 떨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중국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생산 물가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중국발 공급 부족, 물가 상승 세계 전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마스 때 구입하거나 추수감사절에 구입하는 대다수의 물건이 중국에서 와요. 그런데 장난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자제품부터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그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같이 올라가죠.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에 원유, 원자재 가격까지 급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석유 이런 부분들이 확 줄어들면서 이 원유 업계 그 나라들이 산유국들이 고생을 했죠. 근데 다시 이제 폭증을 하니까 이 나라들이 가격을 갖다가 확 올리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류가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이 가격은 올라갔고 그것도 올라간 가격에다가 제대로 델리버리, 배달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파동을 일으키는데 중국이 불러일으킨 또 석탄 파동이 다른 원자재의 가격까지도 올라가면서 중국이 지금 이 석탄 파동 전력난을 겪으면서 중국 내에 공산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출고가 자체가 수십 프로씩 올라가고 있게 되면서 중국이 싼 가격으로 물건을 생산했는데 이게 중국이 싼 가격으로 생산하는 게 중단되고 그것이 제대로 또 공급도 되지 않으면서 인플레가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요,恒大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회사들이 흔들립니다. 이미요, 2, 3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현금 흐름, 자산, 자본 규제를 했고 그래서 부채가 많은 회사들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의 관리 가능성 등을 운운하는데 중국도 여태까지 경제가 성장하기만 했지 위기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에서 공산당이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공산당이 마윈 같은 또 플랫폼 또 각종 4차 산업 공유경제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두들겨 잡고 부동산 두들겨 잡고 심지어 게이밍이 과외시장까지도 두들겨 잡고 있다는 걸 보면 중국이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심지어 연예계 엔터테인먼트까지 두들겨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것저것 다 두들겨 잡고 군기 잡고 통제하려 하는데 이미 중국 경제는 통제를 벗어나 있는데 불가능한 부분을 통제하려고 강압적으로 다가서면서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 저는 중국이 수습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를 너무 과신하는데요. 대한민국은요. 속국 심리가 가중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미국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가고 있고 현재 같은 불황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공급 쇼크와 더불어서 미국, 중국의 물가 쇼크가 같이 겹쳐버렸습니다.
여기에 치솟는 원유 원자재 가격까지도 지금 세계 경제에 더 불을 질렀고요. 지금 한국의 수입 물가 지수도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습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신흥국 중에서 터지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 미천이 두둑하지 못한 나라들부터 이 판에서 탈락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이 중국 정부가 작년에 코로나가 되니까 노점상을 장려하다가 내부에서 싸움이 났잖아요. 그만큼 중국도 한심한 수준에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이요.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겠다고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자격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유능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알겠거니 해도 적어도 저거 밑에서 지진이 나기 직전까지 모른다. 미국도 몰라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딘가가 먼저 내관이 터져버리면서 연쇄 폭발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뭐냐? 자, 내년 3월까지 버틸 능력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외부적인 요소로 폭탄이 하나 터져서 외부에서 연쇄 폭탄으로 한국으로 날라오면 곧바로 다 터져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등 밑에 위기가 왔다. 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